안녕하세요. 광교고입니다. 요즘 해외 투자들 많이 하시죠? 해외 투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올해가 가시기 전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연간 실현이익 기준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준이고요. 올해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 다음해 5월 말까지 국세청에 이제 신고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기본 공제 25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의 22%가 분리과세가 됩니다. 현지에서 이제 배당 소득세를 납부한 소득은 제외가 됩니다. 과세 표준은 실현 이익 빼기 실현 손실. 그러니까 이제 손익 합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현 이익에서 실현 손실을 뺀 것이 과세 표준이 됩니다. 평가 이익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평가 이익은 나중에 이익이 실현된 후에 이제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 투자가 유리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이제 단기 투자를 하면은 그 이익만큼이 이제 중간중간에 빠져나가는 데 비해서 장기 투자는 이제 그 회사가 효율적이라면 장기적으로 이제 복리로 수익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 상장 주식은 이제 원래 비과세입니다. 요번에 이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하려다가 안 하기로 했죠. 그래서 이제 국내 상장 주식은 비과세고, 국내에서는 손해가 나고 해외에서는 이익이 났을 경우 합산이 가능하냐?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손익과 해외 투자 손익 합산은 불가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절세를 할 수 있느냐? 장기적으로 상승 가능한 주식은 이익 실현보다 장기 투자가 유리합니다. 이익을 실현하면 실현 이익이 돼서 이제 그만큼 매년 세금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반면에 이제 장기 보유를 할 경우에는 세금이 나가지 않고 계속 이제 복리로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연간 실현이익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러니까 세금을 내야 되는 경우에 연말에 이제 평가손이 난 종목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연말에 매도를 해서 실현이익을 줄이는 게 좋습니다. 물론 뭐 그 조금 세금 덜 내자고 굳이 그렇게 매매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하여튼 뭐 절세 차원에서는 평가손이 난 주식들은 연말에 매도를 해서 실현이익을 이제 줄이는 게, 그러니까 이제 손실을 내면은 과세 표준이 이제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과세 표준을 줄이는 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익 실현은 연말에 이익을 실현하면은 그 이익에 대해서 내년 5월에 바로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근데 이익 실현은 연말보다는 가능하면 연초에 하는 게 좋습니다. 연초에 이제 실현된 이익은 세금 내지 않고 연말까지는, 적어도 이제 연말까지는 세금 없이 재투자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신고 납부는 요즘 이제 증권사에서 세무사를 고용해서 알아서 해줍니다. 그래서 뭐 증권사에 맡기면 다 알아서 신고해 주고요. 해외 투자는 그래서 한 증권사만 거래하는 게 편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에 국내 주식은 뭐 여기저기 거래해도 이제 원래 세금이 없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해외 투자를 이제 여러 증권사에서 할 경우에는 그를 여러분들이 다 출력을 해서 이제 세무사에게 자료를 보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해외 투자는 한 증권사에서만 하는 게 뭐 편리합니다. 불가피하게 뭐 여러 증권사를 이용하는 경우는 그 여러분들이 다 출력을 해서 이제 한 군데 세무사에 이제 의뢰를 해야 합니다. 근데 한 증권사만 이제 거래하면은 그 3, 4월 정도 되면은 이제 증권사에서 연락이 옵니다. 세무 대행해 주겠다고. 그러면 이제 그때 신고만 하면 알아서 해 줍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번에 정부가 환율이 많이 오르자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유턴한 서학개미에게 이제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조건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생각하셔서 요거는 이제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당 및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 이자와 배당도 합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국내외 다 합쳐서
2천만 원이 초과되면은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5월에 다시 이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국내 투자 배당 소득 중 이제 분리과세 대상은 별도로 계산합니다. 요번에 이제 배당 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되는 제도가 생겼죠.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은 별도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요건 이제 26년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종합과세를 할 경우에는 근로소득이나 이제 사업소득과 합해서 이제 과세를 하기 때문에 세율이 올라갑니다. 종합과세 세율은 뭐 6.6에서 49.5%가 됩니다. 그래서 최대 49.5%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뭐 가능하면 종합과세를 하지 않는 게 유리하지만 또 소득이 많은 분들은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당 및 이자 소득이 1천만 원만 초과해도 어, 종합과세 대상은 아니지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건보료가 이제 추가 부담이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또 꽤 클 수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배당과 이자가 1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게 유지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25년 증시를 어떻게 마감해야 되느냐? 국내 증시는 12월 30일 날 마감합니다. 매년 그 마지막 날 12월 31일은 휴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증시는 이틀 후 결제를 하죠. 그래서 26일까지 매매해야지 이제 25년 손익으로 확정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상장 주식은 세금이 없기 때문에 뭐 이렇게 크게 문제될 건 없고 대주주들만 요 날짜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미국 증시는 12월 31일에도 개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날 결제로 이제 작년부터 바뀌었죠. 그래서 현지 기준으로 이제 12월 30일까지 매매를 해야지 25년 손익으로 확정이 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12월 30일에 거래를 하고 31일 날 결제가 되면은 한국은 벌써 1월 1일이 돼 있기 때문에 26년 손익으로 귀속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미국 주식을 거래할 경우 뭐 29일까지 매매를 해서 손익을 확정하는 게 좋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거래를 확정을 지으면 조금이나마 이제 절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절세보다도 결국은 뭐 본인이 판단해서 팔고 싶을 때 팔고 사고 싶을 때 사는 게 더 좋습니다. 근데 가능하다면 이런 식으로 조정하면은 뭐 세금을 조금이라도 이제 줄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